안녕하세요. EBS 입시정보 김진석입니다. 팀 공구라고 해야 되나요? 2028 대입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오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 변화하는 대입 이해와 나만 아는 준비 전략입니다. 여기서 나는 여러분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이 표현들 중에서도 당연히 가장 중요한 표현은 나입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강의이긴 하지만 이 시간 동안 내 생각만 하면서 들으십시오. 죄송합니다. 저 말고요. 여러분요. 내 생각만 하면서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래도 처음이고 왜 하필이면 내가 고등학교 갔을 때 대입이 새로 바뀐다 그러고 뭐 내신 체제도 바뀌고 수능도 바뀌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왜 불안하게 만드냐? 이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계신 곳에서 한번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문 있나요? 문? 어떤 문인지 확인하셨나요? 그 문 밖에 호랑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밖에 여러분들 익숙한 장면이 아니라 자신이 잘 모르는 장면이 있을 때는 우리 불안함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 것을 알고 어디서 그 정보를 얻어야 되는지에 대한 걸 확인하시면 사실은 그 불안감이 굉장히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첫 번째 원칙 말씀드리려고 이 표를 보여드리는데 한번 읽어보시죠. 아마 벌써 다 해석하셨을 거예요. 옆에 인용문이 있는 그림이 있다고 해서 인터넷에서 읽은 모든 것들을 믿지 마십시오.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인터넷에 대해서 링컨이 얘기하고 있죠.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는 장면을 이렇게 그럴듯하게 보여주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다른 어떤 정보뿐만 아니라 입시도 마찬가지예요. 입시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이런 그림과 문구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그때마다 나한테 필요한 게 뭐지?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진짜일까? 어디서 원전을 찾아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보기에 그럴듯한 표 그림이 있다고 해서 또는 강사의 양력이 화려해. 저 선생님 대단하다 그래. 멋있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 선생님의 말이 나에게 도대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누구를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항상 생각하시면서 보시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제가 강의를 진행하는 이 짧은 시간에도 제 이야기에 싹 다 끌려와 버립니다. 끌려와 버려서 뭐가 중요한지도 잘 모르겠고 끝나고 났더니 이게 중요하다던데 정도만 남게 돼요. 결국 중요한 건 뭐죠? 다른 사람이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대학 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를 중심으로 이 강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링컨을 믿지 말고 우리는 뭘 믿어야 될까? 어디서 핵심 정보를 얻어야 되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입 변화 핵심 정보 확인합니다. 중학교 2학년 2월 말에 세상에 대학 입학 전형 4년 예고제에 따라서 교육부에서 대입 정책 변화를 안내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들으셨어요? 특히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라면 아마도 여러분이 중3이 되기 직전에 뭔가 발표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게 23년 12월 27일이었습니다.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그때 발표가 됐는데 법적으로요. 학생들이 대학 가기 4년 전에 대입 큰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28 대입과 관련해서 올해 고1 학생들은 중3이 되기 직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 중학교 3학년 학생 있을까요 혹시? 중3 이하는 어떻게 될까요? 올해 초에 선생님 발표가 없었는데요? 당연하죠. 그 다음에 변화가 없으니까요. 무슨 얘기냐? 올해 고1부터 2028 대입 제도가 시작이 되고 그 아래 후배들은 2028 대입을 그대로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큰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발표할 테니까요.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어떤 정보를 살펴야 되느냐? 8월 말이라는 표시 보이시죠? 8월 말에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이 발표됩니다. 대학 입학 전형 기본사항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준말 대교협에서 발표하는데요. 이 대교협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안내해줘요. 일정과 기본 원칙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해 주는데 사실 1학년 때 발표되는 이 기본사항은 사실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한 대입과는 큰 문제야, 큰 어떤 관련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체성이 좀 떨어져요. 전체적인 얘기니까. 그래서 진짜 중요한 자료가 뭐냐?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발표되는 바로 이 시행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이야말로 저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진짜 대입의 시작입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4월 말, 내년 4월 말이 되겠네요. 고2 4월 말. 그때 이 시행계획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대교협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이 발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대학들이 뭐죠? 여러분이 쓸 대학이요.
여러분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 그 대학 입학처에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보고 또 막 사진 찍으시고 캡처하시고 그러는데 어차피 캡처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제발 알람 설정해 두십시오. 내년 5월 초에 아무 날짜나 찍고 아 맞다 2028 시행계획 확인해야지 빨리 하세요 지금. 알람 설정해 두시면 그때 보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대학은 어떻게 이 시행계획을 활용하느냐? 얘들아 너희 고2잖아. 그런데 너희가 고3이 됐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뽑을 거야 라고 시행계획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3 때 대입 수시요강과 정시요강을 발표하게 됩니다. 제가 시기까지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수시요강을 5월 말에 발표했다면 그 5월 말에 발표된 수시요강을 그때 보고 여러분 대입 원서를 쓸까요? 대입 원서 9월 초에 씁니다. 석 달 남짓 후에 쓴다고요. 요강 발표되고 나서 그때는 준비하기 이르죠. 그래서 여기는 이 4월 말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재밌어요. 여러분 수시 원서 접수 직전까지 즉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이 들어갑니다. 총 10번의 정기고사가 있는데 그중에 5번의 정기고사가 끝날 무렵에 이 시행계획이 나온다고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반환점이죠. 아 이제 내가 절반쯤 왔는데 지금까지 나의 성적 앞으로의 내 어떤 방향성 고민해서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행계획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확정판이 수시, 정시, 요강으로 확정이 된다 정도로는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발 링컨 그림 보지 마시고요. 인터넷에서 또는 여러 이야기들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원전을 통해서 확인하십시오. 그 원전을 어디서 확인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교육부부터 시작해서 대기업이나 그 다음에 각 대학, 특히 각 대학의 입학처에서 직접 확인하시는 게 좋고 특히나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고등학교 1학년 현재 이하의 학생들이 많을 텐데 그중에 꼭 봐야 될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 전형별 안내책자 그리고 전공 가이드북. 사실 대학마다 이 명칭이 조금씩 다르긴 해요.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 학생부 가이드북, 전공 가이드북, 전공 안내책자, 학과 소개 자료집. 대학마다 명칭은 조금 다른데 맥락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꼭 오늘 핵심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학생부 전형 가이드북 꼭 보십시오. 여러분 사실 성적 자체는 객관적 숫자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내 내신이 1.0이야. 인간미가 없는 학생이구나. 그렇죠? 다른 친구가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은 거예요. 2.0이구나 3.0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구체적인 수치로. 그런데 종합전형과 관련해서는 너무 오해가 많아요. 그리고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내 계획대로 하기 위해서는 원전을 살펴야 되는 겁니다. 대학들 표지 한번 보십시오. 건국대, 경희대, 단국대, 여기 동국대까지. 2026이라는 숫자 보이세요 혹시? 가장 최근에 발행 자료입니다. 2026 대입을 대비해서 대학들이 발행한 자료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최신 자료를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이 종합전형 안내책자에서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전형이 어떻게 이루어진다더라. 도대체 서류 면접을 어떻게 평가한다는 거지? 그리고 사례가 나와요. 이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동국대 자료에서는 합격 사례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이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대학 입학에서 관리를 하시는 입학사정관 분들이 작년에 평가를 한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점이 좋았다 안 좋았다에 대한 그 인상적인 어떤 서류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줍니다. 이 사람들이 뽑아요. 근데 왜 딴 데서 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꼭 이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렸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책자뿐만 아니라 이제 학과 소개 자료집들요. 학과 소개 자료집들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진로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학생, 아닌 학생들 비율로 따져보면요. 대략적인 분위기는 갖고 있지만 진로에 대한 확신이 없는 학생들이 훨씬 현장에 많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래도 내가 원하는 학과가 이런 쪽인가? 내가 원하는 학과는 이쪽인 줄 알았는데 옆에 인접학과를 봤더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자기가 알고 있는 무언가를 더 확장해 나가다 보면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찾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전공 준비를 위한 조언이라든지 우리 대학에 오면 말이야, 학과에 오면 이런 전공을 배우게 된단다. 그리고 전공 관련해서 고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답들을 남기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바로 졸업 후 진로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학과를 가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엇나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면 좋겠고 제가 사실 가장 추천드리는 이런 어떤 그 학과 소개 자료집의 대학은 뭐냐? 바로 국립대학입니다. 왜 그러냐? 국립대학은 규모가 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학과, 모르는 학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저학년일수록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 국립대학의 자료를 좀 살펴보시면 학과 선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우리가 만나게 될 대입 전형은 어떤 거냐?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자료는 뭐냐? 지금까지 나와 있는 모든 입시와 관련된 자료 중에 가장 최신 자료. 그게 바로 2027 시행계획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9월 말에 경희대와 서울대가 2028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아마도 거의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1학년 때부터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그 단어장에다가 두고 다녀야 될 정도의 느낌으로 중요한 한 페이지로 만들어서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여기 있는 이 장면들 꼭 기억하시고 남아있는 고등학교 생활 많이 남았죠? 꼭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목입니다. 대입 전형과 전형 요소예요. 그럼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 거죠. 대입 전형이 뭐냐? 그리고 전형 요소가 뭐냐입니다. 여러분 수시 전형과 정시 전형이 있었을 때 수시 전형 다 들어보셨잖아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과 실기 실적 전형이 있습니다. 정시 전형에는요. 수능 전형이죠. 그리고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각 전형들이 갖고 있는 대학이 여러분들 선발할 때 활용하는 전형 요소가 뭐냐 이것도 알고 계셔야겠죠. 다 아시는 것처럼 교과 전형 뭐 활용할 것 같습니까? 당연히 내신 성적입니다. 내신 성적만 활용하면은 좋을 텐데 하필이면 여기에다가 여러분에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요구하고 있죠. 대부분의 수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은 이렇게 내신 플러스 수능 최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공간을 두고 오른쪽 끝에 또 다른 이야기들을 제가 써뒀느냐? 여러분들 교과에다가 수능 최저까지 하는 것도 벅찬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대학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이 대학들은요. 고려대부터 시작해서 성균관대, 한양대, 그리고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까지 이 대학들은 작년까지 여러분들 이제 땡땡 대입 익숙하시죠? 2025 대입까지는 이 대학들이 올해 2026 대입에서는 시립대까지 그리고 내년 2027 대입에서는 숙명여대까지 이렇게 서류를 반영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면 좋겠고 면접 전형을 활용하는 대학들도 있어요. 가천대라든지 명지대 그리고 수원대 같은 대학들 그리고 교대에서 예비 초등학교 선생님이 될 학생들을 선발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면접 보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학들이 이렇게 면접을 보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의 성적이 약간은 부족할지라도 면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여러분들 합격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얘기해 주는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대학들은 지원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내신 성적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게다가 서류입니다. 서류는 뭐죠?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자기소개서, 추천서 받지 않습니다. 서류라는 것은 학생부밖에 없어요. 학생부를 바탕으로 해서 서류로만 선발하는 대학이 있고 서류까지 봤으니까 여러분 면접 보러 오세요 라고 해서 면접까지 보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형 종합전형, 면접형 종합전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렇게까지만 해도 사실 괜찮아요. 근데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대학들이 사실은 얼마 전까지는 실시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 몇몇 흉악한 대학들이 이렇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스카이부터 시작해서 한양대, 이화여대, 홍익대 같은 대학들은요. 수능 최저까지 종합전형에서 보기 때문에 참 이게 안타깝게도 특히 지방에 있는 친구일수록 내가 학교 생활 정말로 열심히 하고 내신 성적 잘 받고 활동도 괜찮은데 내가 이 대학 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 때문에. 근데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2026 대입까지는 위쪽에 있는 대학이지만 제가 약간 파란색 계열로 2027 보셨죠? 중앙대가 성장형 인재를 통해서 그리고 사실 제가 표시하진 않았지만 성균관대에서도 3합 6이라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어서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마도 수능 최저에 있어서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있거나 또는 전혀 여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는 친구라면 아마도 걱정이 될 겁니다. 나는 이 대학 못 가는 건가?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강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잖아요. 겨울방학 전에 왜 이런 강의 듣고 있습니까? 마음 다잡고 잔소리 들으려고 온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성적이 조금 안 되거나 활동이 조금 안 된다 하더라도 3합 6이라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두거나 포기하거나 미리 선 긋지 마십시오.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은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논술과 수능 체제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신 성적 옆에 써뒀죠. 왜 써뒀냐? 내신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신은 거들 뿐입니다. 그리고 내신 성적 자체가 교과의 반영 비율에 속지 마세요. 각 대학들이 반영 비율을 30%, 40% 한다고 하지만 또는 20% 한다고 하지만 그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내신을 대단하게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조금 낮다 하더라도 내가 논술에 자신 있는 친구라면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대신에 논술만이 아니라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준비할 수 있으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시에서 마지막 실기 실적 전형입니다.
실기 실적 전형은요. 중요한 부분은 이겁니다. 실적 전형은 이제 거의 없어졌다 보시면 돼요. 근데 실기 전형에서 학생들이 정말로 많이 하는 게 미술과 체육입니다. 요즘. 게다가 근데 그 학생들 대부분 어떻게 하느냐.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공부 안 하다가 아빠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나 원래 그림 잘 그렸잖아. 저기 초등학교 2학년 때 받았던 상장 안 보여? 이런 얘기를 한다고요. 체육하는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1학년 학생들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이 실기 전형도요. 학교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교과 성적과 종합 전형 요소에 대한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 학생들이어야만 실제로 수시에서도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실기만 가지고 수시를 가겠다? 정말로 탁월해야 됩니다. 정말로 탁월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기를 준비하더라도 1학년 때부터 꼭 학교 생활을 잘 챙기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아랫부분에 이 정시입니다. 수능 전형은요. 수능 성적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당연한 얘기죠. 수능 전형인데 그중에서 표준 점수라든지 백분위 그리고 등급까지 활용하는 대학 등등이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대학들이 수능 성적만 가지고 선발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23학년도 대입에서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이사 대입에 고려대, 그리고 26 대입에서 연세대, 그리고 한양대, 성균관대, 27 대입에서 동국대, 덕성여대, 그리고 성균관대 한 번 더 있죠. 28에서는 건대, 경희대가 있는데 27 대입에서 제가 성균관대 색깔 표시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독특하게 정시에서 종합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역시도 3합6이라는 수능 체제를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내용들 확인하시고 마지막에 실기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수능 성적 플러스 실기, 실기 전형인데 왜 실기를 앞에 두지 않았을까요? 중요도 순으로 쓴 겁니다. 여기 있는 전형들. 여기 앞에 있는 이 수능 성적이 실기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정시 전형에서는. 그래서 수능 성적이 여러분의 지원 가능 대학을 결정하고 그리고 실기 성적이 합부를 결정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이 실기만 준비하고 제대로 된 공부가 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실기가 없는 대학을 가요. 실기가 없는 대학을 간다. 무슨 얘기냐? 실기를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작 내가 쓸 수 있는 대학들은 실기를 보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왜 실기 준비한 거예요? 그런 일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공통적인 요소가 뭐냐? 학교 생활 제대로 해야 되고요. 내신만이 아니라 서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까지 전형 요소로서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장점으로 갖고 있는 요소들은 계속 살려가시고 혹시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번 겨울방학 때 단 한 요소라도 조금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구체적으로 대학들이 어떤 식으로 선발하는지 조금 더 살펴볼게요. 2027 시행계획이 가장 빨리 나온 자료입니다. 제발 2028 이대로 간다. 2028 어떻다더라. 충격. 이거 모르면 큰일 난다. 이런 얘기에 속지 마시라는 거예요. 원전을 가지고 얘기하자고요. 대학이 발표한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7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지금 보시죠. 수시입니다. 왼쪽이. 쭉 흐름 자체가. 정시가 있죠. 비율이 어떻습니까? 8대 2예요.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 표를 보여드릴 텐데 딱 하나만 기억하십시오. 나한테 어떤 전형이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수시하고 정시 중에 어떤 전형이 중요할까요? 수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셔야죠. 그렇죠? 이 표 보시면. 그런데 실제로 어떤 구체적으로 좀 쪼개보면 이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 전국 규모로 봤었을 때 교과 전형이 40%가 넘죠. 그 다음에 종합 전형 보이시죠? 그 다음에 정시 전형, 수능 전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기 전형과 논술 전형이 있는데 이렇게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해요? 답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아직까지 머릿속에 대학 3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스카이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아직까지 우유도 그렇죠? 서울우유밖에 안 먹잖아요. 여기 보시면 스카이가 종합 전형과 수능 전형이 굉장히 높다는 사실을 보면 여러분께 다시 질문 드려볼게요. 어떤 전형이 중요한 전형입니까? 어떤 전형이? 왜 이런 분포가 나타날까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028이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저도 10수년 이상을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그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 2027까지 정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2028은 어떻게 될까요? 천지개벽해서 갑자기 바뀔까요?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흐름을 이해할 때 여러분 이 귀찮음이라는 또는 간편한이라는 이 키워드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있는 전형들 중에서요.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실기 그리고 정시 전형까지 수능 전형까지 봤었을 때 어떤 전형이 가장 간편한 전형일까? 어떤 전형이 가장 귀찮은 전형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학들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볼 때 가장 간편한 전형은 뭐냐? 바로 교과 전형입니다.
참 여러분들 생각이 좀 갸우뚱할지 모르겠는데 원서를 쓰기 직전에 누구나 다 성적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대학들 입장에서 볼 때는 특히나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대학에서는 아무래도 학생들을 귀찮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귀찮게 하지 않고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면접을 보려고 하면 학생들이 어떻게 내가 대학 입학하기도 전에 얼굴을 보려고 그래 이러면서 그 전형을 안 써요. 경쟁률, 지원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교과전형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스카이는 어떻습니까? 종합전형, 여러분 사실 귀찮은 전형이라 알고 있잖아요. 수능 전형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대학 가고 싶잖아요. 그럼 그 귀찮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허들들을 걸고 있는데 과목 선택 똑바로 했니? 거기에 맞는 활동 제대로 갖췄어? 그러면 1단계 통과하는 겁니다. 1단계 통과로 끝이 아니죠. 면접 보러 와야지 얘들아. 면접까지 잘 보면 뭐합니까? 수능 최저까지 요구하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허들들을 여러분들에게 걸고 있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지금 이제 겨우 1학년인데 또는 그 이하인데 나는 지금 뭘 잘하고 있죠? 나는 지금 어떤 부분에 자신이 있죠? 나는 지금 그럼 뭘 준비해야 되죠? 보이시나요? 수능은 또 어떻습니까? 추가 학습이 엄청나게 필요합니다. 게다가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공부 잘하는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수두룩하게 있다는데 그 선배들과 함께 싸워야 돼요. 게다가 수능은 단 하루입니다. 단 하루기 때문에 아빠, 엄마한테 이런 얘기하죠. 아빠, 나 이 단 하루라는 긴장감을 덜기 위해서 3번은 해야겠어. 혼날 일입니다. 그렇죠? 등짝 스매싱이죠. 그렇죠? 그런 일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 대학들이 이렇게 허들을 걸어도 여러분 사실 씁니다. 쓰고 싶고 가고 싶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어떤 전형 요소에 대한 장단점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남은 기간 동안 무언가를 준비해 가야 된다.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셨던 스카이뿐만 아니라 그럼 이 흐름이 달라지느냐? 15개 대학도 똑같아요. 분위기 달라졌습니까? 약간의 미세 조정이 있지만 여전히 종합전형과 정시전형의 비율이 높고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도권 전체를 확대했더니 교과가 늘고 종합과 정시가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이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극단화돼서 나타나죠. 예를 들어서 거점 국립대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국립대학들 어떻습니까? 강원대부터 시작해서 충남북대, 그 다음에 경북대, 부산대, 전남북대 등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들의 전형 요소를 다 합쳐서 비율로 나눠보면 좌측과 우측이 비슷하죠. 이렇듯 각 지역별로, 대학 그룹별로 주력 전형으로 삼아야 될 전형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대학을 요구를 할지, 어떤 대학을 원할지에 따라서 내가 주력으로 삼아야 될 전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교대는 어떻습니까? 종합 전형으로 예비 선생님을 선발한다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냥 숫자만 보고 예비 선생님을 선발한다? 그것보다는 종합 면접까지 거쳐서 선생님을 선발하는 게, 예비 선생님을 선발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자,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대학을 그룹으로 나눠서 함께 보여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대학 있나요? 여기서 어떤 대학 가고 싶으세요? 어디를 목표로 하고 계십니까? 그럼 질문 다시 해보겠습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한 전형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제가 처음에 질문 드렸던 그리고 또 요청했던 나라는 키워드를 반드시 떠올려야 됩니다.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하냐? 내가 쓸 전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도 쭉. 여러분들 이 사실을 잊게 되면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디가 좋지? 어떤 전형이 잘 어울리는 학생이지? 나는 그냥 공부를 꾸준히 열심히 하는 학생이니까 교과나 또는 정시전형이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는 글을 잘 쓰니까 자연계열 수학을 잘 푸니까 논술이 어울릴 것 같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느 정도의 대학을 쓸까? 어떤 그룹의 대학을 쓸지에 대한 생각들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표가 뚜렷해지고 겨울방학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내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지금까지 입시에 대한 대략적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 2028 뭐가 바뀌었다던데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시 한 번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 수능까지는 선택입니다. 핵심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선택형 수능이었습니다. 2028부터는요, 공통 수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부터 시작해서 수학, 영어, 한국사, 그 다음에 탐구 영역까지 아까 앞부분에서도 통사 통과에 대한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왼쪽과 오른쪽 단어를 한번 이어보시죠. 독서, 문학, 화법, 작문, 언어, 매체가 여기 다 있어요. 어떤 것만 빼고? 매체라는 단어만 빼고요. 그리고 하나 꼭 아셔야 될 게 뭐냐? 여러분, 이제 좋든 싫든 문법은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언어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도 있겠다.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고 왼쪽 오른쪽 비교했을 때 딱 하나 빠진 단어가 바로 매체입니다. 매체는 뭐냐? 여기에 다 녹아들어 있다 보시면 돼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2028 수능 체제에서 볼 때는 가장 부담이 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국어는 모든 부분을 다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학은 어떻습니까? 수원, 수투가 어떻게 바뀌었죠? 대수와 미적분 원이라는 이름이 바뀌었다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확통, 미적, 기하라는 이 선택 과목은 어떻습니까? 이제 확률과 통계 한 과목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이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통 어떻냐? 줄었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예전에는 자연계열 친구들 입장에서 보자면 줄었다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인문계열로 통일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약간 색깔이 좀 느낌이 다르죠.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 하면 어떻습니까? 절대평가잖아요. 여기 절대평가의 과목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대입과 관련해서는 큰 영향이 있는 과목이 있고 없는 과목이 사실 있습니다. 서울대를 제외하면 제2외국어 같은 경우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한국사도 워낙 시험 수준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대학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추기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어죠. 절대평가이긴 하지만 어쨌든 내가 그 점수를 충족해야 됩니다. 맞춰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발 자기 수준에 맞는 수준부터 공부를 차근차근 쌓아가십시오. 아직 여러분에게는 시간이 많습니다. 변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계획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통사 통과에 대한 부분은 앞부분에서 설명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인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대충 하면 되겠지. 2학년 때도 공부하면 되고 3학년 올라가서 하면 되지.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평가원은 신입니다. 여러분들의 변별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얼마든지 어렵게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왕 1학년 때 배우는 과목 시작부터 꼼꼼하게 잘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1학년이잖아요. 여러분들 제발 꼼꼼히 하시고 혹시 1학년이 아니라 중학생이 있다면요. 여러분 중학생 때 전체 과정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 체제를 볼 때 한번 이것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걸 1교시에 80분, 2교시에 100분, 3교시에 70분 시험 보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행 유지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이 체제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이 시간 동안 과연 집중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집중하고 내가 얼마나 내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형식적인 부분들도 꼭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중학교 때는 45분이고요. 고등학교 때는 수업이 50분이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100분을 봐요. 그동안 내가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연습해야 되죠. 한번 앉아서 공부를 한다? 적어도 2시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 시험을 보는 기본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한국사 역시 큰 변화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탐구 영역에 있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이겁니다. 20문항에 30분이라는 시험이었는데 이게 25문항에 보시는 것처럼 40분이 됐죠. 문항수도 약간 늘고 시간이 좀 늘었어요. 평균적인 시간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문항수라든지 시간이 증가됐다는 게 아니라 배점 보세요. 2점짜리 10문제, 3점짜리 10문제였어요. 그런데 이게 1.5, 2점, 그리고 2.5점으로 8문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딱 보면 어떠냐? 2점, 3점 배점이었을 때는 수능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아래 보이시죠? 50점 다음에 나오는 건 49점이 아니에요. 48, 47, 46 이런 점수들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개정된 수능 체제에서는 50점 다음에 나올 수 있는 점수가 48.5점부터 시작하고 0.5점씩 내려옵니다. 이게 뭘 뜻하느냐? 이전에는 0부터 시작해서 50까지 숫자가 가능했는데 물론 49를 제외하고요. 근데 지금은 어떻냐? 0부터 50까지 숫자 중에 소수점 자리로 쪼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거의 2배에 가깝게 점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즉 변별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게다가 여기 제일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문항수 기존에는 2점과 3점이 10문항씩 그래서 50점이었는데 이제는 8문항, 9문항, 8문항이라고 해서 1.5점과 2.5점 문항이 8문항이 됩니다. 당연히 어떤 문항이 중요해 보입니까? 8문항에 해당되는 2.5점 문항이겠죠. 게다가 이 문항은 제가 장담컨대 그 8문항 중에 적어도 절반 이상이 여러 과목의 영역을 결합해서 통합적으로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8 예시문항 안내에 대해서 이미 4월에 EBS에서 이미 안내를 하고 촬영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분 이 부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15 개정교육과정과 2022 개정교육과정 왔었을 때 여러분들이 이미 과목 선택 다 하셨잖아요. 사실 이 부분을 제가 길게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공통 과목은 뭐냐? 여러분들 1학년 때 다 같이 배우는 과목이다.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그리고 여기 선택 과목이 중요하죠. 선택 과목에 보시면 일반 그리고 진로 융합 선택이 있는데 실제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이 짝을 이룬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일반 선택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진로 선택으로 심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융합 선택은 보시는 것처럼 실생활 체험 및 응용 그리고 교과 내뿐만 아니라 교과 간 융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융합 선택 과목은 어디와 결합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일반 선택 과목을 배우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을 배우는구나. 이 포인트만 기억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방향으로 다 지도해 주시니까요. 선생님들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 공통 과목 1학년 때, 선택 과목 2, 3학년 때 배우는데 여기서 수능 과목들 보이시죠. 그래서 공통 과목에서는 이미 우리가 다 배우고 있고 배웠고요. 일반 선택, 드디어 2학년 때부터 이 과목들을 선택해서 한 학기에 한 과목 또는 두 과목씩 막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수능 과목이고요. 오른쪽 아래 보시는 이 과목들은 어쨌든 그나마 쉴 틈을 주는 융합선택 중에서도 사회와 과학 영역에 있는 융합선택 과목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죠. 근데 슬픈 일은 뭔지 아세요? 이거 빼고 나면 나머지가 다 상대평가라는 겁니다. 이게 2028 개편안에서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사실은. 뒷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로봇공학, 그다음에 인공지능 기초, 과거 2027 대입 이전의 친구들이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진로 선택 과목 형태로 해서 아마도 절대평가로 진행됐을 거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 상대평가예요. 다 상대평가. 여기 있는 이 제2외국어 한문 영역 수능 범위가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 숨 쉴 수 있는 또 예체능 과목들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과목들 중에서 내가 주력으로 생각하고 중심을 가지고 고민해야 될 과목들을 아마도 지금쯤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을 거라 생각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야, 이제 2028 되니까 과목 선택 엄청 중요하다더라. 그리고 과목 선택 제대로 안 하면 막 큰일 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요.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그리고 기존의 대입의 방향, 기존의 과목 선택의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목 선택에 대한 것들이 확대됐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사실 크게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에게 메뉴판은 다 이렇게 펼쳐뒀는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선택하는 과목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셔도 큰 문제가 없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내신 성적에 대한 고민도 많잖아요. 이제 5등급 체제로 바뀌었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자는 거냐라고 봤더니 자, 이게 9등급 체제예요. 그리고 아래쪽이 5등급 체제입니다. 1대1로 매치시켜보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제 2등급 초반까지 1등급이라던데. 4등급 중반까지 2등급이라던데. 1등급 못 받으면 큰일 난다던데. 그런 얘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큰일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1등급이 아니라 2등급 받을 수 있죠. 3등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여기에 점을 다 찍어봤어요. 굳이 세지 마십시오. 100개입니다. 100개를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아래쪽에도 100개를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왜 이 점을 찍느냐. 결국 지금 대입은 어떻게 바뀌느냐. 여기 이렇게 펼쳐져 있는 학생 100명이 조금 더 압축돼서 이렇게 함께 오밀조밀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펼쳐져 있던 오밀조밀 모여 있던요. 여러분, 등급 간 간격이 좁아졌을 뿐이지 변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정말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변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느냐? 아까 첫 페이지 기억나세요? 최선호 대학들 어떻게 하는지 그 대학들은 변별을 하고 싶거든요. 왜? 지금도 수능 최저를 걸고 있고 지금도 교과정에서 서류를 도입하고 있고요. 지금도 수능에서 학생부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대학들은 서류, 면접, 수능 최저 등등을 더 도입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 27 대입까지의 흐름 28과 똑같다는 겁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다만 몇몇 대학들이 어떤 요소를 더 추가하고 어떻게 더 학생들을 더 보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질 뿐입니다. 그걸 언제 확인하면 된다고요? 아까 알람 설정하셨죠? 내년 4월 말에 시행계획을 통해서 각 대학의 요소들을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이게 그 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전형이 마음에 드세요? 어떤 전형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대학을 쓰고 싶으세요?
이건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대학이 나를 어떻게 귀찮게 할까? 그 귀찮음, 귀찮으니까 나 안 할래. 그냥 포기하실 겁니까? 귀찮지만 나는 한 발 더 해볼래? 이런 겁니다. 회피할 거예요? 극복할 겁니까? 저는 아래쪽으로 여러분들이 가실 것을 요구하고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바뀌냐? 대입의 근본이 바뀌냐? 아닙니다. 본질이 어떻게 바뀝니까? 바뀌지 않아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아? 전형 요소가 바뀌나요? 갑자기 하늘에서 새로운 전형 요소가 나올까요? 절대 그런 일 생기지 않습니다. 내신, 활동, 수능 최저, 면접과 같은 지금까지도 중요하게 다뤄지는 요소들을 그대로 심화하고 발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냐? 나는 어떤 역량을 갖춰야 될까? 이번 겨울방학 때 나는 내신 성적을 위해서 미리 2학년 1학기 걸 조금 더 선행을 한다든지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본다든지 또는 오히려 1학년 걸 복습한다든지 나는 수능 최저를 위해서 한 2과목 정도 정말 열심히 공부해 봐야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전형 요소 꼭 한번 나에게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한 생각, 고민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가 만날 고등학교 생활입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여러분 1학년 1학기 어땠습니까? 저 얼굴 표정 보이시죠? 굉장히 힘들었죠.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각각의 활동들 결정하시고 임원도 해야 되고 너무 해야 될 게 많아요. 선택해야 될 것도 많고 첫 정기고사 그리고 첫 학평 등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조금 적응했나요? 1학년 2학기? 탐색기입니다. 이제 뭔가를 좀 최소한의 진로를 설정해야 되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사실 과목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폭넓은 활동 진행해야 됩니다. 이제 1학년 1학기가 끝날 때까지는요. 여러분 어떤 것도 포기하시면 안 돼요. 무엇이든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원하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2학년 1학기 가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성숙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제 심화 확장해야 돼요. 1학년 때까지 했던 활동에서 내 진로로 조금 더 방향을 틀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자동봉진을 정교화하고 수업과 창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을 더욱더 심화해가는 방향으로 꼭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2학년 2학기는 뭐냐? 결정기예요. 선생님 2학년 2학기에 뭐 벌써 결정을 합니까? 여러분 2학년 2학기면요. 나의 주력 전형이 뭔지 그리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한 거의 명확한 방향이 결정돼야 됩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2학년 2학기고 내가 교과 전형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수능 최저 같이 준비해야 되죠. 내가 논술로 가겠다고요? 내신 성적이 안 되니까? 그러면 수능 최저 플러스 논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난 차라리 정시로 가겠다. 뭘 준비해야 될까요? 수능 준비해야죠. 그런 것들을 전형 요소와 그 희망하는 대학들이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하는지를 놓고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3이 되면요. 사실은 겨우 조정에 불과합니다. 고3 올라가서는 열심히 하는 거 맞는데 조정 수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겨울방학 앞두고 제발 좀 끝까지 수능 공부 좀 하고요. 수능 최저 준비하세요. 그래야 3학년 때 가서 선택지가 생깁니다. 그게 바로 방학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들이 이런 거예요. 수능 예시문항 이미 발표됐고요. 그리고 기본계획 1학년 8월 말에 발표됐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시행계획 내년 5월이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여러분이 원하는 대학은 놓치지 말고 꼭 정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3이 되면 수시 요강이 그때 나와서 확정판이 나오니까 말 그대로 조정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빨리 한번 답해 보시죠. 이거 얘기하면 보통 사람들이 소통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사탕이 떠오르던데요. 설탕도 떠오르고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미 다 아시겠죠? 바로 선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왜 하필이면 나야? 왜 새로운 대입 과정이 나지? 그리고 난 어떻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고민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유리할까? 저 선택하면 유리할까? 굉장히 고민들 많으시죠. 그런데 제가 단언합니다. 여러분 2028은요. 기회예요.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선배들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 그 선배들은요. 끝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은 변화는 됐지만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어떤 선택 그리고 이 선택을 제대로 만드는 뭘 하면 되느냐? 노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을 제대로 된 선택으로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노력하셔서 그 선택을 옳은 방향으로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노력을 통해서 그 선택이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저도 도와드릴 테니까요. 꼭 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고 앞으로 남은 수험생활들도 꼭 노력을 통해서 좋은 성취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EBS 입시정보 김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